국민의힘 선대위 안팎에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웠다고 보는 사람들이 지금 윤핵관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좀 오보하는 측면에서 자꾸 불협화음 같은 것이 생겨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윤핵관의 실체가 뭐죠? 제가 익명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없어요.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전체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후보와 직접 협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도록 하라. 어제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한 말입니다. 종합상황실이란 건 총괄상황본부 안의 조직이에요. 다시 말해서 총괄상황본부가 별동대가 돼서 효율적으로 선대위를 이끌어라. 이런 지시입니다. 대대적인 인적 쇄신 대신에 업무 효율화를 해법으로 택한 건데요. 자, 국민의힘 선대위 별동대장격입니다.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태희입니다. 아유,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예정된 주제는 아닌데 제가 예. 오늘 아침에 워낙 화제가 된 게 있어서 먼저 좀 여쭙고 가겠습니다. 예, 뉴스를 보셨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이 결심했다고 쓴 것도 있고 지금 예. 최종 고심 중이다라고 쓴 것도 있고 뭐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로 보이는데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이제 당연히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고민이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이라면 저는 그건 고민 안 해도 될 사항을 고민한다고 생각하고요. 진정 고민은 네. 아마 지금 이석기 씨, 네. 예, 그다음에 그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사면을 그걸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걸 어떤 모양새로 해야 좀 그래도 비난 여론을 피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석기 전 의원은 오늘 뭡니까? 가석방이 되는데요. 네. 예, 사면도 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예. 가석방, 예. 어떻든 이 법적으로 거기에 대한 그 조치를 하면서의 고민이 아마 더 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한명숙 전 총리를 특별 사면하고 싶은데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끼워 넣는 형식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 대한 고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특사는 당연한 거라고 보고 계시고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언급이 지금 안 되고 있네요. 네, 이제 그 부분도 그 고민이라는 게 저는 전직 대통령의 그 사면 문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사법적 판단 이후에 저는 그 지금 정도 시점에는 그 당연히 그 현 대통령께서 그럼 풀어야 될 문제다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 의견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고민 중이라면 고민할 문제 아니고 당연한 문제다 이런 입장. 네네. 자, 당내 얘기로 좀 넘어와 보죠. 네. 총괄상황본부가 이게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선대위에 원래 있던 조직이잖아요. 원래 이제 선대위가 출범을 했다가 그 11월 이제 후보가 확정되고 나서 출범을 했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요 종합 상황실이 있었는데 이제 김종인 현 그 총괄선대위원장님하고 저하고가 좀 늦게 합류했습니다. 그 늦게 합류하면서 조금 그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구성이 되기 시작했죠. 제가 이제 최근이라고 여쭙는 것은 원래라고 여쭙는 것은 그 당내 내분이 터지고 나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자리 잡았던 맞습니다. 조직인데. 그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내홍이 생기고 선대위를 어떻게 쇄신할 것인가 고민하는 와중에 총괄상황본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은 거다 보면 됩니까? 총괄상황본부가 그동안에 이제 조금 아까 제 말씀대로 다른 조직에 비해서는 조금 늦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전체 선대위 내에서 역할을 잡아가기가 조금 시간이 걸릴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점을 좀 이 문제로 인식하셔서 이제 총괄상황본부가 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위상을 정립하고 지금 저 스스로도 총괄상황본부장을 맡으면서 이제 이 전략 기획을 한다든가 뭐 또 후보실 주변에서 후보실 내에서 비서실 내에서 메시지나 일정을 기획한다든가 하는 팀하고의 유기적 협조는 아주 필수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원팀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제 조금 이렇게 이원화되는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그 권성동 그 현 사무총장하고 해서 네. 그 문제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권성동 사무총장과 함께 예. 이제 그 문제는 풀고 특히 그 매일매일의 이런 상황들을 체크하고 조율하고 또 새로운 방향을 수립하는 일은 네. 제가 이제 그 비서실 팀과 저희 총괄상황본부 팀을 함께 묶어서 제가 이 논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1일 점검 회의라는 걸 해가지고 예. 임태희 본부장과 권성동 사무총장이 같이 그 회의를 주재하는 방식 이렇게 해서 메시지 관리, 일정 관리 일원화하기로 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이제 원내를 대표하는 김기현 원내대표도 당연히 이제 이 원내가 같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 소통 체계를 갖출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전면적 해체 뭐 이런 게 아니고 인적 쇄신 이런 게 아니고 기존 조직은 유지하면서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 이렇게 뭐 쇄신 방향 잡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저는 그 김정인 위원장께서도 그렇고 만약에 목표가 다르다면 저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그러나 이 경선 때 했던 분들도 어쨌든 선거에 대한 그 목표가 같고 또 나중에 경선에는 이제 캠프에 없었지만 나중에 선대위에 합류한 사람들도 목표가 같기 때문에 각자의 시각 차이는 당연히 전 존재하리라고 보고 이제 그 부분을 조율해서 하나로 이제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것 또한 이제 제 몫이고 제 선대위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로 뭐 예를 들자면 재건축이 아니라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뭐 이런 쇄신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근데 이준석 거의 새로운 그 어떤 운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는요, 선대위의 전면적 해체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면적 해체하고 소위 윤핵관들을 모두 떨구는 그런 쇄신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윤핵관들에 둘러싸인 윤 후보가 계속 휘둘릴 수 있다. 잘못된 판단할 수 있다. 뭐 나중에 대통령이 된다 해도 저 불행한 뭐 결말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마 이제 그 전에 초기에 아마 후보가 아무래도 그 경선 캠프 시절에 보좌진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그러나 지금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도 소통을 많이 하고 뭐 사실상 저와 권성동 총장이 이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의논해서 지금 이제 이 운영될 체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임 본부장님,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윤핵관이 진짜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윤핵관이죠. 윤핵관 아니신 거 아니에요? 여기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그 윤핵관하고는 좀 다른 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가 항상 고정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긴밀 의논하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주도해서 하는 그룹은 계속 사실은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 경선 시절에 가령 핵심적인 분들이 독점을 하려고 하는 형태는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도 않고요. 그 핵심 관계자라, 그러니까 핵관이라고 불리는 그분들을 완전히 뭐 떨구고 가자 여기까지는 아니고 다만 그분들이 후보를 독점해서 후보를 끌고 가는 형태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논의 구조에서 그 논의해서 이제 그 방향을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체제를 정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윤핵관요? 저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있다고 하고 뭐 권성동, 장제원, 김재원 의원 같은 분들은 윤핵관 없다고 하고 해서 제가 좀 헷갈려서 좀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임 본부장님한테 여쭤봤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소통에서 조금 아마 좀 가깝게 보좌하는 분들을 그 뭐 일부 그렇게 지칭한 거 아닐까. 그래서 저도 그 구체적으로 누구 그러면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이렇게 당이 어수선한 사이에 여론조사 지표에는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요 사이 윤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데드크로스,
이재명 예.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골든 크로스를 보이는 여론조사가 몇몇 개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지금 판세 어떻게 읽으십니까? 저도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예. 다만 그동안에 이제 후보 선출 이후에 여러 가지 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저는 여러 이제 뭐라고 할까요? 좀 알골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실수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한 게 네. 이제 일부 작용을 하고도 증폭되면서 이제 또 저희 선대위 내부에 좀 지지자들이 보시기에 매우 좀 실망스러운 그런 또 이 사태들이 벌어지면서 그게 이제 더 증폭된 거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원인인데 그것도 다 따져보면 네. 사실은 선대위에서 보좌하는 게 아직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 하는 사실은 저희들 책임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게 사실은 이 선대위가 이제 책임을 지고 나가야 되죠. 후보님의 일정, 동선, 메시지 다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런 체제가 원활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선대위 내부에서 치열한 토론을 이때 그게 마치 바깥으로 정말 파열음이라고 이렇게 평가받을 정도로 그렇게 또 나가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라고 이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총괄상황본부 중심으로 이 전체 선대위를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저 또한 이 사태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권성동 총장하고도 그렇게 운영하기로 이제 둘이 이제 맞손을 잡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맞손을 잡고 지켜봐주십시오. 손을 같이 잡고 잘 나가기로 했다 그 말씀. 그러면요. 여론에 타격을 준 원인들 하나하나 찾아서 하나하나 제거하는 게 급선무일 텐데.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타격을 준 게 김건희 씨 의혹이었어요. 예. 아예 김건희 씨의 역할을 축소, 즉 무등판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문제는 이제 후보께서 그거는 한번 언급을 했죠. 후보께서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말 후보의 공정과 상식의 입장에서 이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다고 봅니다. 벌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리를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한번 한다는 말씀은 예를 들어 김건희 씨가 공개석상에 나서서 김건희 씨의 말로 사과를 하신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계세요? 어쨌든 이 사태를 보는 이제 많은 국민분들께 정말 진솔하게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 근데 그게 어떤 형식이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또 이렇게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 후보자의 사과는 이미 있었고 그 차원을 넘어서는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김건희 씨가 직접 하는 방법, 어느 자리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는 신문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은 영부인 담당 부서인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당 차원에서 수기가 된 내용인가요? 그거는 당하고는 협의가 안 돼. 선대위하고는 충분한 협의가 안 되는데 저는 제가 청와대 근무를 해봤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배우자의 역할은 분명히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후보의 진위가 무엇이었나 좀 궁금해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아마 영부인이라는 호칭부터 해서 그게 굉장히 후보 생각에는 배우자에 대한 어떤 권위를 너무 이렇게 생각한 명칭이고 또 역할을 의식한 이제 이런 제2부속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걸 설명할 기회를 못 가졌는데 청와대 제2부속실과 영부인의 역할은 되게 이런 게 있다 하는 걸 한번 설명할 기회를 제가 가지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부인 보좌하는 부속실 없애는 거는 청와대 근무해 보신 분으로서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명칭이 어떻게 되든 예. 그 역할은 필요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풀어야 할 과제가 이제 이준석 대표 문제예요. 예. 이분을 선대위로 다시 모셔오는 게 바른 해법인지 예. 아니면 그냥 본인의 의사대로 두는 게 해법인지 어떻게 보세요? 예. 어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예. 이렇게 좀 고민할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의논하고. 예. 근데 우선 만나셨어요? 이준석 대표? 그렇습니다. 예. 만나셨어요? 무슨 얘기 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선 지금 그 선대위에 이제 상임 선대위원장의 역할은 사실은 총괄 선대위원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뭐 특별한 역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원래. 예. 그리고 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홍보 본부를 이제 맡았었죠. 그랬죠. 예, 근데 이제 홍보 본부는 크게 이제 두 파트로 해서 뭐 이렇게 이 두 아주 전문가가 지금 하고 계세요. 네. 예. 그 당내 이제 이영 의원하고 김수민 의원이 네. 하고 계신데 그 두 분은 이준석 대표와 호흡을 맞춰서 하는 아주 그 전문가 분들이세요.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활동을 하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지금 활동하는 방향은 이준석 대표가 이미 설정해놓고 계획한 부분을 이제 실행하는 예. 그런 이제 역할이고요. 그래서 사실 큰 틀에서의 이 뭐 변화는 없습니다. 그럼 돌아오지 않고 당대표 역할에만 충실하는 쪽으로 정리하셨어요? 아니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이준석 대표가 방향 설정해 놓은 거에 따라서 네. 지금 실행하고 있는 그 두 파트가 계속 잘 돌아가도록 예. 그 후보 그러니까 당대표 구상대로 잘 돌아가도록 좀 챙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좀 부탁을 했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예.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네. 예,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